저는 고등학교 남학생을 둔 엄마인데요. 예. 애가 2년 전에 학교 폭력으로 죽을 뻔할 만큼 많이 다쳐가지고 아이가 참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는데 그 일 겪고 나서 아이도 그렇고 저도 정신과도 좀 다니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스님 강좌 듣고 너무 좋아서 지금은 불교대 다니고 있고요. 깨장도 갔다 오고 천일결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은 참 많이 편안하고 나날이 행복합니다.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보면 겉으로 보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뭐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학교 생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 말로도 반에서 뭐 인기도 좋다 하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 나는 이중인격자 같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난 집이 제일 편하다면서 집에 오면은 반대로 바깥에서는 잘하던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집에 오면은 정리정돈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건강 같은 것도 잘 안 챙기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좋은 얘기나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슴을 꼭 치면서 인상이 좀 이렇게 경직돼 가지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부터 그냥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아물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애가 그 일 때문에 좀 많이 아직 그 나쁜 생각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그런 거가 자기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 들고 제가 또 지켜주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 죄책감이 돼서 해달라 하는 거 하면 대충 해주고 하는데 제대로 얘가 이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많이 가끔 그런 그 애가 이제 어두운 그런 낯빛 할 때 혼자 참 많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나만 행복한가 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저 아이가 좀 빨리 이겨나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 들고 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도 있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참 건강한 선수인데도 뭐 사고 나가지고 두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데 사고 나서 다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은 게 나아요, 그래도 살은 게 나아요? 살아있는 게 100번 낫죠. 낫죠? 네. 근데 일주일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 얘기 들어보면 일주일에 3일을 병원에 가가지고 피를 빼가 정화시켜 넣는다거든요. 신장 피 세척한다고. 그죠? 근데 저는 일주일에 3일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며칠만 하면 간다고요? 1년에 한 번만, 한두 번만 가면 되지. 안 간 사람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그 정도 사고 나고도 안 죽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만 병원에 가면 되죠. 그럼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저렇게 계속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아이가 얼굴이 어둡다는데 엄마가 어두워서 아이가 어두운 거예요. 자기는 말이야 뭐 나는 요새 항상 밝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엄마가 얼굴이 밝은 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많이 행복한데요. 옛날보다 나아졌겠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아이 걱정을 하면, 아이를 걱정하면 내가 얼굴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불안하고 어두워져요. 그럼 엄마 얼굴이 어둡고 불안하면 애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왜 애한테 도움이 되라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애한테 도움이 되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애한테 손해나는 걱정을 왜 자꾸 해요? 그러니까 아이 핑계 잡지 말고 첫째, 내가 그냥 행복해야 돼. 아예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밝아지겠지. 내가 밝아지면 밝은 엄마 얼굴을 보면 애에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지. 애가 슬프다가도 웃는 엄마 얼굴 보면 좋겠지. 그러니까 애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애를 좋게 생각한다고 걱정을 하면 애한테는 나쁜 영향이 가고 애 걱정을 안 하면 애한테는 실질적으로 좋은 영향이 간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첫째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에게 본인이 고백했다며 학교에 가서 좀 참아가면서 이렇게 대인관계도 어쨌든 싫지만 싫다 소리 안 하고 잘 어울리고 힘들지만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잘 안 하고 그럼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누구나 다 참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그럼 스트레스는 어딘가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오면 술 마시고 풀든지 엄마한테 화풀이 하든지 어디 가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가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친구관계를 잘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엄마한테 푸는 게 나아요. 집에서 엄마한테서 엄마가 하는 말 잘 듣는 척하고 참고 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풀어가 싸우고 오고 선생한테 풀고 오는 게 낫겠어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집에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좀 힘들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집에서 푸는 게 낫죠. 그러면 집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 가서 힘들었지. 그러니 집에 와서는 아무 참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화내고 싶으면 엄마한테 내고 집에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자고 싶으면 자고 허들어 놓고 싶으면 허들어 놓고 집에서는 그렇게 남을 의식하면서 살지 마라. 집에서는 편안하게 네 맘대로 살아라. 언제든지 스트레스 있으면 엄마한테 풀어라. 엄마 받아줄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의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내려면 내가 공부가 좀 돼야 돼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게 나한테 저러겠냐. 그런데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어떻고 저떻고 애가 심장 아프다고 할 정도로 하는 거는 애를 위한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아이의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엄마로서 아이의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자꾸 발작을 하거든요. 울지 말고 기쁘다면서 내 울면서 기쁘다고 믿어지나 안 믿어지지? 그것도 하나 궁금해요. 수영하면서 계속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실컷 우세요. 웃은 자꾸 울면서 자꾸 절을 해봐요. 근데 처음에 우는 거는 억울해서 울고 두 번째 우는 거는 슬퍼서 울고 이제 자꾸 울면서 진짜 참회가 되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 때문에 울며 그다음 이제 눈물이 안 나와요. 지금은 다 불쌍해 보여요. 남편도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아직 좀 덜 끊어졌어. 조금 더 울어야 되겠다. 기도를 좀 더 해보세요. 그래서 참회가 되면 그때야 눈물이 이제 멈춥니다. 아직 좀 더 울어야 되겠는데. 그 불쌍해서 우는 거는 그건 아직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건 아직 참의 눈물은 아니에요. 내 잘못을 뉘우쳐서 눈물을 팍 쏟아야 눈물이 딱 끊어집니다. 아직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보면 눈물이 그냥 상처가 많아서 그래. 아직도 쌓인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자비심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아직도 위로받고 싶은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아이를 할 줄 몰라도. 근데 지금 본인 처지는 아이에게 위로 의지차가 돼줘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본인이 위로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진을 해서 위로받고 싶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보살펴주고 내 의지처가 누가 돼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 생각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을 생각을 지금 내려놓고 오히려 남편이고 자식이고 위로해 주는 사람, 의지처가 돼주려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지금은 본인이 위로받고 싶어. 아이라 그래도 그런데 어떡해. 생각이 그러지, 아니지. 그러니까 또 참회 기도를 하세요.